월걸부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으로는 한국 시간 벌써 주말인데요. 주말에 어울리는 콘텐츠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요. 주말에 편하게 보시라고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23일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 이거는 놓치지 말고 가셔야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라는 개별 회사의 지위를 넘어서 아예 AI 생태계 전반을 상징하는 그런 회사로 떠올랐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 반도체 주가는 물론 한국 반도체 주가도 출렁일 것이며 나스닥과 코스피, 코스닥 주가도 상당히 휘청거림이 심해질 겁니다. 무엇보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무려 목표 주가 $800 콜이 나왔는데요. 로젠블라트라는 증권사입니다. 지금 많이 올라서 이 주가가 $400 초반인데 지금보다 거의 2배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으로도 사실 후행퍼 기준으로는 200배가 넘는데요. 상당한 프리미엄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젠블라트가 극단적인 수치를 내놔서 그렇지 지금 다른 곳도 예를 들어서 뭐 $400를 넘어서 $500 내놓은 데 있고요. $540, 모건 스탠리도 $500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계속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게 시장의 낙관적인 예측으로 이어지고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 나온다. 이런 믿음 속에 엔비디아 주가가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23일 장마감 이후 숫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적 발표 직후 시장의 이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장 예측을 믿돌아서 장이 빠지는 모양새가 나올 경우에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또 그 믿음으로 올라온 주가가 주저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금요일에 나오는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사실 7월 FOMC가 좀 맹탕으로 나오고 8월 건너뛰고 9월에 다시 회의가 열리는데요. 8월 잭슨홀도 맹탕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최대의 화두인 미국 장기채 금리 이슈가 시장을 잠식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이것에 대한 발언을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추측 발언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 주제가 심상치 않은데요. Structural shift in the global economy. 이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이게 주제인데요. 지금 이 상황의 구조적 변화라는 게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예측했을 때 경제 환경을 둘러싼 최대 변화, 탈세계화겠죠, 탈세계화. 세계화 시대를 끝내고 전 세계가 블록화되면서 파편화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저렴한 노동력이 있던 곳에 공장을 짓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미국으로 치면 미국 자국은 캐나다, 적어도 우방국의 중요한 공급망을 두려는 그런 본능, 이런 것들이 거래에 따른 비용을 늘리고 그에 따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이번에 발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하나, 내년에 내릴 것인가, 여러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아마도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 확률이 더 높고요. 주제가 일단 연결이 되니까요. 파월이 매일 그렇지만 어떤 결론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좀 더 매파적인 분위기의 발언을 할 공산이 크지 않겠느냐. 자산시장의 호의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헝다 문제인데요. 사실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헝다가 하필 터졌고 또 중국이 아닌 미국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또 다른 모든 것으로도 질주를 막을 수 없었던 미국 장기채의 질주가 장기채 수익률의 질주가 마침 헝다가 터지고 나서야 멈췄다. 여기서 핵심적인 시사점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왜 이 시기에 터졌냐? 이거는 합리적으로 추측하기로 시진핑 3연임을 위해 막고 막았던 것이 이제는 때가 됐다고 보지 않았느냐는 중국 정부의 암묵적인 용인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시진핑 입장에서 대관식을 이미 치렀고 또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털고 가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연임 전에는 어떻게든 눌러왔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막는 그리고 좀 덜 막아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겠느냐. 첫 번째 추측이고요. 헝다가 미국의 파산보호 신청을 했죠. 뉴욕 법원에. 결국 이거는 달러 표시 채권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자체의 문제였다면 중국이 어느 정도 숫자 마사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달러 표시 자산은 안 됩니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헝다 또는 벽개원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부동산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봐야 맞는데요. 사실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막아야 할 만기가 오는 달러 표시 채권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순간에도 만기가 오고 있고요. 이걸 막으려면 달러를 구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걸 금융사들이 롤오버, 만기 연장을 해줄 리가 만무하거든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러면 이 많은 채권이 일시에 상환되려면 물론 많은 비율로 디폴트가 나겠지만 달러 수요가 오르고 달러 인덱스는 단기로 더욱 치솟고 여기서 달러 표시 자산의 가치는 더 오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달러 표시 자산 중에 주식이냐 채권이냐 뭐 부동산이냐인데 다 장기로 내다보는 미국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지금 고점 논란이 있는 주식보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몰린 부동산보다 급격하게 가치가 급락한 일시적으로 급락한 채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원래 기관 투자자는 채권을 좀 더 선호하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중국의 이번 사태가 상징적으로 미국 금융사들이 채권 보유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수급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느냐 이런 신호를 강하게 한번 줬고 기존에 미국 채권 가격이 단기에 너무 급락한 이유가 이 망가뜨린 이유가 발행 물량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다. 즉 수급의 이유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이슈가 일시적으로 희석되면서 수급의 문제가 수급으로 덮이면서 채권 가격 급락이 한 번은 쉬어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얼마 전 CPI가 잘 나와도 채권이 떨어져. PPI가 별로여도 채권이 떨어져. 그 이유로는 왜 떨어지는지 여러 추측만 나온 채 하염없이 떨어지던 채권 가격이 반대로 하염없이 오르던 장기채 수익률이 헝다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드디어 하락을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모건 스탠리는 때 맞춰서 이 미국 국채를 살 때다. 지금이 과매도 상태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리사 샬렛 이분이었습니다. 전날 웰스파고의 채권 매수 콜에 이어서 미국 금융사도 속속 이 매수표를 내놓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방금 확인했듯이 잭슨홀 회의에서 나온 주제에서 보듯이 세계 경제가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고물가 시대는 오래가고 고금리 시대도 오래가고 이에 따라 소위 말하는 연준의 중립금리 즉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자연이자율 레벨 자체가 높아졌다. 따라서 과거 기준으로 미래를 내보면 안 되고 장기채 금리 레벨 자체가 높아진 것에 우리가 새로 적응해야 한다. 이런 논리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사실 감히 저는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판단하신 여러분의 몫이고요. 오늘 영상은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